안녕하세요. 건강한 하루 채널 구독자 여러분. 가정의학과 전문의, 여러분의 건강 지킴이 이지영입니다. 어느덧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3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이가 들수록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씀에 저 역시 깊이 공감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중년 남성분들, 겉으로는 강해 보이시지만 속으로는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남자의 자존심이자 활력의 중심인 전립선 건강에 관한 것입니다. 혹시 지난밤 편안하게 주무셨나요? 아니면 깊은 잠에 들만 하면 찾아오는 요해 때문에 2번, 3번, 심지어 4번씩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했나요? 따뜻한 이불 속에서 나와 차가운 화장실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처량하게 느껴지는지 저는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잠을 설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 그 중에서도 전립선이 보내는 아주 위급하고 명확한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60을 넘기면 소변이 약해지는 건 당연한 노화라고 체념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0세 이후라면 누구나 병원에서 반드시 상담받아야 할 내용이지만 정작 진료 현장에서는 충분히 다루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독한 약을 더 드시라거나 무서운 수술을 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일상을 아주 조금만 바꾸면 전립선 건강이 기적처럼 달라질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3가지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수많은 과학적 연구들이 이 방법의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때로는 비싼 영양제나 약물보다 기본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치유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이 간단한 비밀을 모르고 계십니다. 30년 넘게 환자를 보살펴 온 의사로서 이제는 여러분께 그 명쾌한 해답을 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오늘 알게 되실 내용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활기차고 건강하게 바꿔줄 것이며 특히 마지막에 말씀드릴 3번째 습관은 의학적인 관점에서도 무척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해결책을 말씀드리기 전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우리 몸의 구조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내 몸을 알아야 병을 이길 수 있으니까요. 전립선은 방광 바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 크기와 모양이 딱 호두알 만한 작은 기관입니다. 이 작은 셈이 하는 역할은 남성의 생식 기능에 필수적인 전립선액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립선의 위치입니다. 전립선은 소변이 배출되는 통로인 요도를 반지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전립선이 탄력 있고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 우리 몸에는 자연스러운 호르몬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남성 호르몬의 균형이 바뀌면서 전립선 세포들이 증식하기 시작하고 그 결과 전립선이 점점 비대해지게 됩니다. 마치 나이테가 쌓이듯 전립선의 부피가 커지는 것이죠. 이렇게 커진 전립선은 그 안을 통과하는 요도를 사정없이 조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가장 쉽게 이해하려면 정원에 물을 뿌리는 고무 호스를 상상해 보십시오. 물이 콸콸 잘 흐르던 호스를 발로 꾹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줄기는 가늘어지고 물이 나가는 힘도 현저히 약해질 것입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바로 이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도가 눌리니 방광은 소변을 밖으로 밀어내기 위해 더 큰 압력을 가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 방광 근육은 점점 예민해지고 지치게 됩니다. 이것은 아주 흔한 현상입니다. 통계를 보면 50대 남성의 절반이 이미 전립선 비대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가 70대에 접어들면 그 비율은 70% 이상으로 치솟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남성이 겪게 되는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계신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소변을 보려 해도 한참 뜸을 들여야 나오고 막상 나와도 줄기에 힘이 없어 발등을 적시기 일쑤입니다. 보리를 다 보고 나서도 왠지 방광에 소변이 남아있는 듯한 찜찜한 잔뇨감 때문에 화장실을 쉽게 떠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야간뇨입니다. 밤새 뒤척이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다 보면 아침에 일어나도 잔 것 같지가 않고
하루 종일 피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 삶의 질은 급격히 떨어지고 우울감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많은 남성분들이 이것을 그저 받아들여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나이 먹으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방치하는 순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닙니다. 증상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진행된 불편함도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는 자연스럽고 과학적인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릴 3가지 습관은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을 만큼 쉽지만 그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강력합니다. 이제 첫 번째 습관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바로 현명한 수분 섭취 전략입니다. 아니, 선생님, 물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은 우리 몸의 대사를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전립선 건강, 특히 야간류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는 얼마나 마시느냐보다 언제 마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타이밍이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낮에는 바쁘게 일하느라 물 마시는 것을 잊고 지내다가 저녁 식사 후나 잠들기 전에 목이 마르다며 물을 벌컥벌컥 드시곤 합니다. 심지어 건강을 생각하신다고 주무시기 직전에 물 한 잔을 꼭 챙겨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우리 몸의 신장과 방광도 밤에는 쉬어야 합니다. 저녁 늦게 섭취한 수분은 고스란히 밤 사이에 소변으로 만들어져 방광을 채우게 됩니다. 가뜩이나 비대해진 전립선 때문에 예민해진 방광은 적은 양의 소변만 차도 금세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니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물을 마시는 시간대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합니다. 하루에 드셔야 할 물의 총량이 있다면 그중 대부분을 아침 기상 직후부터 오후 해가 지기 전까지 집중적으로 섭취하십시오. 오전과 낮 시간대에는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전립선 주변의 혈액 순환을 돕고 소변을 통해 요도의 세균과 노폐물을 씻어내야 합니다. 물을 너무 적게 마시면 소변이 농축되어 진해지는데 이렇게 농축된 소변은 방광 점막을 자극하여 염증을 유발하고 빈뇨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낮에는 맑은 소변을 볼 수 있도록 물을 자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저녁 식사 시간, 즉 오후 6시나 7시 이후부터는 물 마시는 것을 과감하게 줄이셔야 합니다. 저녁 식사 때 국물 요리는 가급적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식후에 습관적으로 드시는 커피나 차도 제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카페인은 인뇨 작용을 촉진하여 방광을 더욱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늦게 목이 너무 마르다면 입만 살짝 적실 정도로 아주 조금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낮과 밤의 수분 섭취 패턴을 확실하게 구분해 주는 것만으로도 밤 사이에 만들어지는 소변의 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방광에게 이제 밤이 되었으니 너도 편안하게 쉬어라 라는 신호를 보내주는 셈입니다. 실제로 비뇨기과 학회에 보고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이러한 수분 섭취 패턴만 잘 지켜도 야간류 횟수가 30%에서 40%까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하룻밤에 4번 깨던 분이 2번으로 2번 깨던 분이 1번이나 아예 안 깨고 주무실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끊김없이 푹 자고 일어난 아침의 개운함. 그것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축복입니다. 단순히 물 마시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수면의 질이 높아지고 하루의 컨디션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첫 번째 비밀, 똑똑한 물 마시기의 핵심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2번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2번째 습관 역시 너무나 간단해서 설마 이게 효과가 있겠어? 라고 의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인 원리를 알게 되신다면 무릎을 탁 치게 되실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전략적 걷기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략적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걷느냐에 따라 전립선에 미치는 영향은 천차만별입니다.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거창한 운동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하는 파워워킹이 아닙니다. 식사, 특히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마치고 나서 딱 15분 정도만 가볍게 산책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특히 흰 쌀밥이나 면 요리를 즐겨 드시는 한국인의 식단, 특성상 식후 혈당 스파이크는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이 식후 고혈당은 단순히 당뇨병의 위험만 높이는 것이 아닙니다. 혈당이 치솟으면 우리 몸 곳곳에서는 미세한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전립선 역시 이 염증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만성적인 염증과 대사증후군이 전립선 비대증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혈액 속의 남아도는 당분이 혈관을 타고 전립선 조직에 영향을 미쳐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식사 직후에 가볍게 걸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몸의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면서 혈액 속에 넘쳐나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근육이 당분을 흡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결과적으로 전립선을 괴롭히는 염증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당뇨 관련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하루 한 번 몰아서 45분을 걷는 것보다 매 끼니 식후에 15분씩 나누어 걷는 것이 혈당 조절에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전립선 건강 관리에도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식후에 가벼운 산책은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하체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골반 깊숙이 위치한 전립선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공급되도록 돕습니다. 오랫동안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은 전립선을 압박하고 우려를 만들어 증상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그러니 식사 후에는 바로 텔레비전 앞에 앉거나 눕지 마시고 동네 한 바퀴를 여유롭게 돌아보세요.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셔도 좋고 부인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걸으셔도 좋습니다. 이 짧은 15분의 투자가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전립선은 몰라보게 편안해질 것입니다. 단순히 걷는 행위가 아니라 내 몸의 염증을 끄고 전립선을 보호하는 치료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께서 가장 놀라워하실 마지막 습관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이 주제는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이 먼저 꺼내기를 참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회의 정서상, 특히 나이가 지긋하신 점잖은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금기어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사로서 이 문제를 의학적인 관점에서 아주 진지하고 솔직하게 다루고자 합니다. 세 번째 습관은 바로 주기적인 전립선 비우기, 즉 규칙적인 사정입니다. 혹시 지금 얼굴이 붉어지셨나요? 부끄러워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적인 쾌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장기가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극히 자연스럽고 필수적인 생리활동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대학 중 하나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아주 놀라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연구팀은 무려 2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3만 명이 넘는 남성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단순한 설문조사가 아니라 오랜 기간 데이터를 축적한 아주 신뢰도 높은 연구입니다. 그 결과가 학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달에 21번 이상 사정을 한 남성 그룹이 한 달에 4번에서 7번 정도 사정한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병률이 현저하게 낮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위험도가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한 달에 21번이라니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린가?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60대, 70대에 접어들면 기력도 예전 같지 않고 횟수를 채우는 것이 숙제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반드시 21번을 채워라 라는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체되지 않게 하라, 즉 흐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의학적 기전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립선은 액체를 만들어내는 샘 조직입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전립선액은 정자의 활동을 돕고 요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고인물이 썩는다는 옛말이 있듯이
우리 몸의 분비물도 오랫동안 배출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전립선 내부의 오래된 분비물, 죽은 세포의 잔해, 그리고 알게 모르게 쌓인 독소들이 제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농축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들이 전립선 조직을 자극하여 만성적인 염증을 유발하고 나아가 세포의 변형을 일으켜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이라는 장기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내부 세척 과정과 같습니다. 수도관을 오랫동안 쓰지 않으면 녹물이 나오지만 물을 자주 틀어주면 깨끗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주기적으로 묵은 액을 배출해 줌으로써 염증 물질이 쌓이는 것을 막고 전립선을 항상 신선하고 건강한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는 사정의 방법과는 무관하게 배출 그 자체의 효과를 입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통해서든 혹은 스스로 해결하는 자위 행위를 통해서든 의학적인 건강 효과는 동일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혹은 파트너가 없다고 해서 이 기능을 멈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비뇨기과 의사들은 전립선 건강을 위해 건전하고 규칙적인 성생활이나 자가, 위로를 권장합니다. 이것은 나무새스러운 일이 아니라 내 몸을 아끼고 관리하는 적극적인 의료 행위의 하나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주제가 불편하게 느껴지시거나 신체적인 이유로 실천이 어려우시다면 주저하지 말고 비뇨기과 주치의와 상의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언과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숨기지 말고 터놓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립선을 살리는 3가지 기적 같은 습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낮과 밤을 구별하는 똑똑한 물 마시기, 식후 혈당을 잡는 15분의 걷기, 그리고 전립선을 청소하는 규칙적인 비우기까지. 이 3가지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오늘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그리고 여러분의 건강 멘토로서 정말 중요하고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습관들이 아무리 효과가 좋다고 해도 이것이 병원 진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간혹 나는 식습관 조절하고 운동 열심히 하니까 검사 같은 건 필요 없어 라고 자신하시는 분들을 뵙게 됩니다. 하지만 전립선 질환, 특히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소변이 잘 나오고 통증이 없다고 해서 전립선이 100% 건강하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50세가 넘으신 남성분들이라면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비뇨기과를 찾으셔야 합니다. 2가지 필수 검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혈액으로 간단하게 전립선암 수치를 확인하는 PSA 검사이고 다른 하나는 의사가 직접 손가락으로 전립선의 상태를 확인하는 직장수지 검사입니다. 사실 많은 남성분들이 직장수지 검사를 꺼리십니다. 항문을 통해 검사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시거나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 10초 남짓한 짧은 순간의 불편함이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손끝 감각은 생각보다 예민해서 기계가 놓칠 수 있는 미세한 딱딱함이나 이상 징후를 발견해내기도 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전립선 질환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도 오래 타면 정기적으로 정비소에 가서 엔진 오일을 갈고 점검을 받지 않습니까? 하물며 세상에서 제일 귀한 여러분의 몸인데 1년에 딱 하루 병원에 가는 시간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전립선을 돌보는 일은 여러분의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친구들과 등산을 가고 손주들과 여행을 다니며 밤새 푹 자고 상쾌하게 일어나는 활기찬 노년을 보내시겠습니까? 아니면 소변줄을 차고 병원을 오가며 가족들의 도움 없이는 외출조차 힘든 우울한 노년을 보내시겠습니까? 그 갈림길은 바로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 고집하던 분들보다 오늘 말씀드린 생활 습관을 병행하신 분들의 치료 경과가
훨씬 더 좋았습니다. 증상이 눈에 띄게 호전되는 것은 물론이고 얼굴색이 밝아지고 삶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으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의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하지만 개중에는 이미 증상이 꽤 진행되어서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는 당장의 고통을 해결하기 힘든 분들도 분명 계실 겁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거리느라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소변이 마려우면 참지 못하고 속옷을 적시는 절박뇨 증상으로 외출이 두려운 분들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빠른 대처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염증이 전립선을 딱딱하게 만들고 붓게 하여 단순한 습관 변화만으로는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 어려운 단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립선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비대해진 조직의 부기를 빼주는 집중적인 관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 환자분들에게 진료실에서 조용히 권해드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거창한 치료법은 아닙니다. 잠들기 전 딱 15초만 투자하면 되는 아주 쉬운 야간 루틴입니다. 이 방법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전립선의 순환을 돕고 꽉 막힌 요도의 압력을 낮추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후 불과 몇 주 만에 야간뇨 횟수가 줄어들고 소변 줄기에 힘이 생겼다고 기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화학적인 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 걱정 없이 누구나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자연치유법들은 제약회사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대중매체나 방송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환자분들에게는 당장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는 것을 알기에 저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정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특별한 15초 습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댁에서 어떻게 따라 하시면 되는지 설명해 드리는 별도의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그 영상은 바로 이 아래 영상 설명란이나 댓글창의 맨 윗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파란색 글씨로 인터넷 주소를 하나 남겨두었는데 그곳을 누르시면 15초 습관에 대한 자세한 안내 영상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밤새 잠 못 이루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기에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전립선 건강을 위해 준비한 핵심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저의 진료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의사로서가 아니라 인생의 동반자로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진료실에서는 환자분들이 저에게만 말씀을 하시지만 이곳 유튜브라는 공간은 우리 모두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열린 사랑방과도 같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습관, 즉 물 마시는 시간 바꾸기, 식사 후 15분 걷기, 그리고 주기적인 비우기 중에서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으셨는지요? 아니면 나는 이미 이런 방법으로 효과를 봤다 하는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으신가요? 그 어떤 이야기라도 좋습니다. 아래 댓글창에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과 경험을 남겨주십시오. 사실 전립선이나 배뇨 문제는 남들에게 심지어 가족에게도 털어놓기 힘든 주제라 혼자 끙끙 앓는 남성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댓글을 통해 서로의 고민을 나누다 보면 나만 겪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을 느끼게 되고 그것만으로도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혹시 제 설명이 부족했거나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질문을 남겨주세요. 제가 병원 진료를 마치고 댁에 돌아가서 돋보기를 쓰고서라도 여러분이 남겨주신 사연들을 꼼꼼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학적인 조언이 필요한 부분에는 틈틈이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방송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도 참 궁금합니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한국의 도시에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고 혹은 멀리 미국, 캐나다, 베트남 등 해외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시청하고 계신 교민분들도 계시겠지요. 여러분이 계신 곳의 날씨는 어떤지, 오늘 하루 컨디션은 어떠신지 가벼운 안부 인사를 전해주시면 제가 무척 반가울 것 같습니다.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건강이라는 공통된 관심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들으신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저에게 감사를 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시는 것, 그리고 건강한 하루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매일 밤 늦게까지 논문을 찾아보고 더 유익하고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정리해서 영상을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제가 새로운 건강 정보를 올릴 때마다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영상을 여러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리셔도 좋고 친한 친구나 형제 혹은 아버지에게 직접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우리 중년 남성들은 몸이 아파도 내색하지 않고 참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살아온 세대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소변 문제로 남몰래 소가리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의사 선생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더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자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이 영상을 건네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그 작은 관심이 친구분의 잃어버린 자존심을 세워주고 남은 인생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꿔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건강 정보는 나눌수록 그 가치가 커지고 함께 실천할수록 성공할 확률도 높아지는 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함께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행복 아니겠습니까? 건강 관리는 오늘 하루 반짝하고 많은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 긴 여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또 다른 중요한 주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활 습관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직접적으로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식탁에서 마주하는 반찬들 속에 전립선을 살리는 천연 치료제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반대로 무심코 먹었던 간식 하나가 전립선을 붓게 만들고 염증을 키우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흔한 식재료지만 전립선암을 예방하고 비대증을 가라앉히는 데 탁월한 효능을 가진 전립선 맞춤 음식들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보다 좋은 밥상, 내 몸을 살리는 음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화면에 나타난 네모난 상자를 클릭해주세요. 그 영상을 누르시면 저와 함께 건강 공부를 바로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귀한 시간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기억해 주십시오. 건강은 잃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할 때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투자입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활기차고 여러분의 밤이 더 편안하기를 의사로서 그리고 인생의 선배로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지영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